잠깐. 어디서 밑장 빼기냐? 오늘의 주제는 도박이야. 왜 도박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까? 도박 중독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강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 강화는 어떤 결과로 인해 특정한 반응이 더 세게 혹은 더 자주 발생하는 걸 말해. 게임을 할 때 회오리 스킬을 써서 승리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 판부터 회오리 스킬을 더 자주 사용하겠지? 여기서 특정 반응은 회오리 스킬 쓰기이고 결과는 승리인 거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 부모님이 아이의 성적을 두고 딜을 하려고 해. 이때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걸면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 성적을 올리면 용돈을 올려줬다고 약속하거나 아이가 다니기 싫어했던 학원을 그만둬도 좋다는 약속을 할 수 있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용돈을 받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 앞서 말한 용돈 같은 자극을 강화물이라고 하는데 강화물을 언제, 얼마나 줄지 정하는 걸 강화계획이라고 해. 강화계획은 크게 연속적 강화계획과 간헐적 강화계획으로 나뉘어. 먼저 연속적 강화계획은 해당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경우야. 학생이 발표를 할 때마다 칭찬 도장을 주는 게 여기에 해당해. 즉, 행동을 하면 100% 보상을 받는 게 연속적 강화계획이야. 반대로 간헐적 강화계획은 강화물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발표를 할 때마다 칭찬 도장을 주지 않고 5번 발표를 해야 칭찬 도장을 주는 거지. 도박은 간헐적 강화계획의 사례야. 도박을 한다고 해서 항상 돈을 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간헐적 강화계획엔 4종류가 있어. 도박이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각 강화계획의 특징을 알아야겠지? 첫 번째로 고정비율 강화계획이야. 고정비율 강화계획은 정해진 수를 채우면 강화물을 주는 걸 말해. 즉, 앞에서 말한 사례처럼 발표를 5번 할 때마다 칭찬 도장을 주는 경우야. 두 번째는 고정간격 강화계획이야. 이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강화물을 주는 거야. 30분이 지날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초콜릿을 주는 기계가 있다고 해보자. 30분이 되기 전엔 아무리 버튼을 많이 눌러도 초콜릿은 나오지 않아. 30분이 될 때 버튼을 눌러야 초콜릿이 나오는 거지. 즉, 보상을 받기 위해선 고정비율 강화계획은 고정된 횟수만큼 반응해야 하고 고정간격 강화계획은 고정된 시간이 지난 후 반응해야 하는 거지. 세 번째는 변동비율 강화계획이야. 이건 반응의 평균 횟수를 보는 거야. 고정비율 강화계획에선 5번 발표하면 칭찬 도장을 주지만 변동비율 강화계획에선 도장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5번 발표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2번, 8번, 몇 번, 1번, 10번 발표를 한 후 칭찬 도장을 줬다고 해보자. 즉, 칭찬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발표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어. 강화물이 주어지기까지 고정된 횟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5번의 발표를 한 셈이지. 여기선 언제 강화물이 주어질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야. 마지막은 변동간격 강화계획이야. 변동간격 강화계획은 변동비율과 마찬가지로 평균 시간 간격을 고려해. 초콜릿이 30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30분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다음 초콜릿이 주어지는지 알 수 없지. 그렇다면 간헐적 강화계획 중 가장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계획은 무엇일까? 한 연구에서 쥐에게 간헐적 강화계획들을 실험해봤어. 쥐가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주도록 설계했어. 버튼을 눌러 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 쥐는 버튼을 더 많이 누르려고 하겠지? 이 연구는 먹이를 언제 주는지에 따라 4가지 케이스로 나누었어. 그래프들은 각 강화계획에 따른 연구 결과야. X축은 시간, Y축은 반응 수의 합, 빨간 점은 먹이가 주어진 시기를 나타내. 그리고 여기서 반응이란 쥐가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말해. 그래프를 보고 가장 큰 반응을 유발하는 강화계획은 무엇인지 유추해볼까? 그래? 바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변동비율 강화계획이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일단 첫 번째로 간격 계획보다 비율 계획에서 더 강한 반응을 보여. 간격 강화 계획에선 쥐가 많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더 자주 먹이를 받는 건 아니야. 먹이가 나오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반대로 비율 강화 계획은 쥐가 버튼을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먹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간격 계획일 때보다 더 많은 반응을 하게 돼.
따라서 변동간격, 고정간격 강화 계획보다 변동비율, 고정비율 강화 계획이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야. 두 번째로 변동계획이 고정계획보다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 고정간격 강화 계획과 변동간격 강화 계획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 고정간격 강화 계획은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반응해야 보상을 주지. 10초 간격을 두고 먹이를 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쥐는 먹이를 받은 지 10초가 지날 즈음에 버튼을 계속 누를 거야. 즉, 보상이 주어질 시점에 닥쳐서 반응이 증가하고 보상을 받게 되면 당분간 먹이가 없다는 걸 알기에 버튼을 누르는 반응은 줄어들지. 반면에 변동간격 강화 계획에서 쥐는 정확히 언제 먹이가 주어지는지 알지 못해. 먹이가 8초 만에 등장할 수도 있고 12초가 지나야 등장할 수도 있어. 즉, 언제 보상이 나올지 모르니 버튼을 자꾸 눌러 확인하게 되지. 따라서 고정간격 강화 계획보다 꾸준한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제 변동비율 강화 계획이 왜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낸지 감이 오지? 많이 반응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버튼을 몇 번 눌러야 먹이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버튼을 눌러보게 돼. 이번엔 먹이가 없었지만 다음번엔 먹이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버튼 누르기를 멈출 수 없지. 도박이 변동비율 강화 계획일 거라고 다들 짐작했지?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질 때까지 10번이 걸리는지 50번이 걸리는지 전혀 알지 못해.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 잭팟은 터져. 어쨌든 많이 시도할수록 잭팟이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긴 할 테니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돈을 썼으니 이젠 나올 때가 됐다는 기대감에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을 반복하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지. 도박은 중독에 빠지기도 쉽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도 매우 힘들어. 왜 그럴까? 여기서 속어라는 개념이 등장해. 속어는 강화 계획으로 강화한 행동을 없애는 것을 말해. 그렇다면 어떻게 속어할 수 있을까? 간단해. 보상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돼. 쥐가 버튼을 눌러도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으면 쥐는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변동비율 강화 계획은 소거하기 쉽지 않아. 변동비율 강화 계획과 연속적 강화 계획을 비교해 볼게. 연속적 강화 계획은 행동하면 100% 보상을 받는 거라고 했었지? 연속적 강화 계획은 쥐가 레버를 당길 때마다 매번 먹이를 줘. 그러다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쥐는 더 이상 버튼을 눌러도 먹이가 나오지 않는 걸 금방 알게 돼. 변동비율 강화 계획은 어떨까? 원래부터 먹이가 불규칙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먹이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어려워. 현실은 더 이상 보상이 없더라도 그걸 모르니 계속 시도하게 되지. 그래서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야. 오늘은 강화 계획을 다루어 봤어. 강화 계획엔 연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이 있고, 간헐적 강화 계획엔 고정 비율, 고정 간격, 변동 비율,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있지. 도박은 변동 비율 강화 계획에 해당해서 중독되기 쉽고 소거하기도 어렵지. 오늘의 한마디. 도박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자. 그럼 우린 다음에 봐. 빠빠이.